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경제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짐승이나 곤충들은 대체로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때그때마다 잡아먹으면서 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 돈이나 또 용역, 또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 등 계획하고 실천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들하고는 틀리는 거죠. 짐승들 세계에는 경제가 없지만 우리는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려는 자와 아니면은 기업처럼 큰 회사를 운영해 사회에 공헌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전부 다 경제입니다. 사람은 경제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짐승이나 곤충들처럼 매 순간 먹을거리만 찾아다니면 경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제활동이 오히려 자신을 묶어놓는 포승이 되어 노예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인지 노예인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돈 많은 노예 생활이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립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돈만 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립경제와 앞으로는 빌리는 거, 남한테 대출하는 돈 같은 건 대출경제라고 그래요. 어쨌든 노예경제와 자립경제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코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립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일으킨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자기 혼자 노력해서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혼자 사는 것은 자립경제입니다. 대출경제가 남한테 돈을 빌려 뭐 은행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자립경제는 혼자만의 힘으로 자신만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경제활동을 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회사는 자기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곳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죠? 어디는 어느 회사다 어느 회사다. 진짜 주인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대출경제는 바꿔 말하면 노예경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뜻밖의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갑자기 죽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무슨 사고가 나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 그 안에 내막 안에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접고 쉬운 말로 한다면 자립경제는 맨주먹으로 혼자 일어서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이 대출경제가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것이라면 자립경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앞으로의 미래는 자립경제만이 진정한 풍요로 남게 될 것입니다. 대출은 이미 그 자체가 그곳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대출받은 사람은 단순하게 돈만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대출해 준 것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 보기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노예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돈을 많이 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림도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 해준 곳에서 시키는 대로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는 난데 내 멋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좀 시키는 대로 그려야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나의 재능은 대출해준 것에 의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은 결국 대출해준 곳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이상한 사고가 나서 죽는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갚아야 하고 재능 또한 대출해준 것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출 경제를 노예 경제라 하며 노예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필코 자립 경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남들도 돈 빌려주고 이런 걸 달갑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빨리 받아가지고 부자처럼 겉보기는 부자예요, 그게. 이게 결국은 막 골치 아파요, 거기에다가. 그 자기 좀 잘 산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 일일이 시키는 대로 살면 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뭐 해라 하기 싫은 거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돈은 무서운 겁니다. 돈은 무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 대출을 받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받으면 내 인생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자립경제는 무턱대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의 경제활동을 가지고는 힘들어서 못해요. 잘 될 수 있는 우주의 패턴을 공부하여 우주에 잘 될 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공부하여 그 패턴을 통해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잘 듣고 이해하세요. 쉬운 예로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는 운이 좋은 사람이 잘 됩니다. 실력은 많아. 박사학위를 100개씩 받았어. 근데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건 잘 사는 것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는 운이 좋은 사람이 잘 됩니다. 실력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2차원적 요소지만 운은 보이지 않는 3차원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광고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땅 기운이 좋은 곳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됩니다. 땅 기운 좋은 데 가면 잘 되는 거예요. 일단 실력은 둘째치고. 보통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죠, 그게. 광고는 눈에 보이는 2차원적 방법이지만 땅 기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3차원적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람 끌어와요, 기운이. 또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할까 찾아다니는 사람보다는 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잘 됩니다. 뭘 밤낮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 찾아다니다가 말아요, 결국은. 오히려 돈 써요. 이 노력은 2차원적 그 평범한 2차원적 마음이지만 뚜렷한 목표는 미래를 위한 3차원적 수건, 원했던 수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도 필요한 사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잘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2차원적 관계지만 뭐든 뭐 어쩌다 2차원적 눈에 보이는 관계지만 감사는 3차원적 한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한마음이에요. 또 세상도 불만이 많은 사람보다는 뭐 어쩌니 저쩌니 불만이 많은 사람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됩니다. 불만은 2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2차원적 세계로 서로 다른 세계지만 감사는 3차원 세계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면.
근데 사람들이 3차원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차원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평면적 세계가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평면적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적 세계입니다.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평면적 세계가 2차원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적 세계는 3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직적 세계를 통해 성공하는 경제를 3D 자립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3D는 3디멘션, 즉 3차원 자립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3D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3D 자립경제는 한마디로 잘 되기 위한 우주의 패턴인 것입니다. 이 수직적 3차원 세계를 잘 모르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는 쉽게 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 3차원 세계를 잘 모르면 사람들은 3D 자립경제가 무식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야 이러고. 자신이 무지한 줄 모르고 2차원 세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전부 다 2차원이에요. 그게 3차원은 여러분들 마음 안의 수직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은 아직 2차원의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계산을 해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그 300만 원 나누기 30 하면은 뭐가 나오냐,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야 한다라는 계산법이 바로 2차원의 평면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해요. 근데 3차원은 그런 식으로 계산 안 해요. 일은 이렇게 2차원의 계산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10만 원씩 벌어야 되겠다,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날은 의외로 손님이 많다가 또 어떤 날은 손님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손님이 뭐 10만 원만 오는 게 아니라 한 3, 40만 원씩도 벌 수 있고, 어떤 날은 또 한 명도 안 와가지고 0원일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이라는 것은. 그리고 의외로 손님이 많은 날을 운이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은 마치 미신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들 운 하긴 하죠. 근데도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운이 미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2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3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운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원적인 건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누구나 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서너 번 해보면 알아요. 때문에 운을 아는 자는 운을 쓸 수 있지만 운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아무리 말해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수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은 2차원적 존재가 아니고 3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운은 3차원의 수직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항상 운이 따른다고 믿으면, 어떤 사람은 나는 운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이 좋은 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은 안 해요.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내 편이라고. 어느 날 여러분들은 내가 갑자기 여름인데도 갑자기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간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날은 어딘가 가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운은 미신이 아니고 고차원의 수직작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3차원 세계를 모르면 사람들은 2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하여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석가모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보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시 알죠? 누구를 해서 주는 게 보시예요. 어떤 대가를 원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상대편을 위해서. 그게 보시예요. 그리고 보시는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서 써라 라고 말했어요.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결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 마음 없이의 마음은 자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건 전부 다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은 자의식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산하는 마음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된 마음인 것입니다. 자의식은 계산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기는 게 계산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의식 때문에. 그냥 영혼이 하면 되는데 자의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의심이 많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습관적으로 돼가지고 그게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계산된 마음이 아닌 순수한 마음을 영혼이라고 하며 마음을 내어 쓰다의 마음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다. 앞에 마음은 자의식이고 뒤에 내어 쓰는 마음은 영혼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석가의 보시는 계산된 마음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왜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못 도와요.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이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의 말은 무슨 얘기냐? 네 영혼이 풍요로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영혼이 풍요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풍요로워야지 남을 도울 수 있지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남을 못 도와요. 맨 남의 걸 얻어먹을 생각이 나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겁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계산으로는 얻어먹는 게 이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는 거예요. 영혼이 풍요로우면 현실이 풍요로워집니다. 영혼에 좋은 운이 들어있으면 현실 또한 좋은 운이 나타납니다. 결국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풍요로운 만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부자죠. 네. 그냥 이렇게 남의 돈 받아가지고 가는 저런 부자 말고요. 좀 겉보기는 부자인데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영혼이 현실을 풍요롭게 하는 작용을 3차원 수직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원의 마음은 자의식이고 2차원보다 위의 마음이 영혼인데 그게 3차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혼이 밑으로 내려오는 작용하는 것이 3차원적 수직작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현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일으키는 그 작용은 다 우주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무엇이 필요한지 밤낮 찾아다니는 사람은 헤매다가 맙니다. 그리고 찾다가 뭘 찾으려고 그랬든지 잊어버려요. 필요한 것도 아닌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그래서 간직했다라는 말은 이게 영혼에 각인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얼마 후에 그것을 현실에서 갖게 됩니다. 손에 갖게 돼요. 어딘가 눈에 띄어요. 그게. 마음이 쥐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쥔 것을 손에 잡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이게 사이파워예요. 사이파워는 영혼 속에 필요한 것을 각인시키면 그것을 현실에 불러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혼에 각인되었다는 말은 3차원 수직세계에 메모리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메모리 시켜놓으면, 영혼에 메모리 시켜놓으면 그것을 사이파워가 불러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 무슨 사이파워가 어떻게 불러올 건가 하고. 그러면 영혼은 그와 같은 것을 현실에서 끌어옵니다. 이것이 3D 자립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영혼에 좋은 운이 들어있으면 현실 또한 운이 좋고, 또 영혼이 풍요로우면 현실 또한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에 메모리된 이미지는 현실에 나타납니다. 우주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현실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서 집을 만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각인된 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진짜 그럴까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나름대로 스스로 성공한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탄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게 사이파워인지는 몰랐지만 아 그렇구나 나도 그랬네 하고선 탄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우주의 패턴을 몰라 고민하고 또 걱정하며 머리 아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아픈 것은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2차원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는 하질 않아요. 영혼은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손털기로 털어버리시고 이제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라. 석가의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라의 마음 없이의 마음은 2차원의 사고,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2차원의 생각과 계산이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 없이의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머리는 띄워버려도 돼요. 마음을 내어 쓰라의 마음인 영혼을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3차원 휴식작용이에요. 그래서 석가는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어 쓰라고. 그냥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어 쓰라고. 하라고. 쉬운 말이지만 사람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죠. 여기서의 마음은 계산하고 생각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내어 쓰라 할 때 마음은 계산하고 생각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계산도 생각도 없이 원하는 것만 각인되어 있는 무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그걸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할까를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걸 각인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이 무의식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은 무의식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원하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키고 그것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끌어와요. 그거를 끌어오는 걸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남을 도울 수 있는 풍요가 영혼에 각인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남을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석가가 말한 보시입니다. 보시하라. 석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석가의 이 얘기도 상당히 대단한 얘기죠. 지금 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말을 못했지만, 자, 영혼 속의 풍요를 영혼이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풍요로우면 영혼 안에 그 풍요로운 그 풍요를 영혼이 현실에서 끌어와요. 그거를. 자의식은 계산하는 작용을 하지만 영혼은 영혼에 있는 상태를 현실에 똑같이 창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있는 것, 여러분들 영혼에 나는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금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금 수도꼭지가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하는 현실을 3D 자립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혼이 그것과 같은 파장을 현실에서 끌어들여 현실화시킵니다. 영혼에 각인된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영혼에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바로 저런 텔레비를 원한다. 그러면 그 텔레비와 같은 파장을 현실에서 끌어들여 현실화시킵니다.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영혼의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물질과 마음은 서로 다른 상태지만, 물질과 마음은 서로 다른 상태죠. 여기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물론 유심론 하면서 다른 상태지만 마음의 파장이 작용하면 그것과 같은 파장의 물체는 서로 공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과 물질이 서로 공명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맞는 물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 소리는 라라는 의미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라. 이 라라는 음이 들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라의 파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내보내면 이 실로폰의 여러 가지 판 중에 도레미파솔라 하는 라판이 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것이 안 보이지만 떨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 팔이 떨리는 소리가 라 소리입니다. 그러면 실로폰 위에 저 노란 부분 위에 있는 이 찻잎이 날아갔죠? 그게 떨렸기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라는 파장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면 이 물건 가운데 라에 해당하는 것들은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물체를 끌어오거나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물질 세계와 공명을 일으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화되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이 자기 힘으로 사업을 일으킬 기업가들은, 자기 힘으로 사업을 일으킨 기업가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압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힘으로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사람 중요한 걸 알아요. 사람 소중한 걸 알고. 또 물론 악발들도 있죠. 사람들 중에는 못돼 먹는 거. 그런 사람들 골라내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런 사람 빼놓고 진짜 중요한 사람은 끔찍하게 아꼈어요. 그리고 또 자기 힘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기업가들은 나름대로 사이파워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압니다. 그 당시엔 사이파워라는 말이 없어서 그러지, 이 테이프를 들으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나도 잘했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우주의 패턴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성공한 기업가일 것입니다. 물론 기업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예. 때문에 그들은 기업은 곧 사람이다 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모든 사업의 성공은 사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걸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 먹지 않으면 망합니다. 또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사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사람이 안 사주면 망하죠. 또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사람이 찾지 않으면 망합니다. 때문에 성공의 마지막 패턴은 항상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한 모든 기업가들은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걸 알아요. 돈보다 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빌리는 대출 경제처럼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이 대출 경제라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상속 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 경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거의 다 상속 경제입니다. 이른바 재벌 2세라고 하는 기업가들입니다. 이들은 우주의 성공 패턴 가운데, 지금까지 말한 패턴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사람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이미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안에 쓰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람을 알기를 이 귀신도 깜짝 놀랄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또 아니면 수시로 바꿔치기 해가면서 물건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도 깜짝 놀랄 목소리라는 거 있어요. 이분의 남편이 이번에 죽었어요. 근데 이 대한항공의 회장인 창업주 2세가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조양호 씨가 미국에서 갑자기 별세였다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제 나온 지 한 2, 3일 됐으니까. 물론 이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면 화병으로 죽었죠. 억울해서. 자기 깐에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올림픽도 유치하고 그랬는데 세무조사를 18번이나 받고 18번 받으려면 그거 얼마나 허벌나는 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화병 나서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화병입니다. 뭐 폐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얼마 전에 그 아내와 딸들이 직원들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이 사회에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 목소리도 그렇고 엄마 목소리도 그렇고 정말 특히 그 오죽하면 귀신이 깜짝 놀라겠어요. 없는 귀신도 깜짝 놀라서 나가 잡혀진 게 그 사람 목소리예요. 그 몇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인간 대접해주지 않은 그 사람들, 그 본인들의 영혼에 그 좋지 않은 결과가 각인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설리고 그럼 그거 듣는 사람이 좋겠어요? 이 사람 영혼에 그것이 각인이 돼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아까처럼 그런 파장을 일으키면은 결국 그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그 양반은 화병으로 죽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족들이 사람들을 못 살게 오래오래 소리 질러가면서 갑질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의 파장이 일으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함부로 못 살게 굴면 안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보여서 그러죠. 그래서 꼭 죽어야 할지. 예. 이게 다 우주의 패턴입니다. 우주의 작용이고. 우리 마음의 작용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그 직원들이 미숙하고 또 비능률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에 저주가 각인되도록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저주가 결국은 그런 일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여기저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벌 2세들은 다 갖춰져 있어요. 사람 중요한 걸 몰라요. 사람을 아주 물건처럼 쓰고 있어요. 어떤 인간은 뒤에서 내내 지가 회장이라고 앉아가지고 그 운전수를 가지고 잘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그 운전수도 또 성격도 여러 가지 있어요. 나름대로 인간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대답 안 한다고. 그 사람도 또 다 성격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게 왜냐면 천성이 있기 때문에 천성이 그런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그게. 그럼 대답 빨리빨리 안 한다고 뒤에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주먹이 날아가고 이러다가 또 바꿔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희들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럼 되냐고 그러면서. 그럼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꽁무니를 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남한테 해를 끼치면은 자기 속은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아요. 네. 대출 경제는 노예 경제입니다. 돈 빌려 사지 마세요. 예. 상속 경제는 저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상속세도 큰 비싸가지고 상속세는 정말 낮춰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대기업들이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살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 21세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상속세 못 내겠다고 죽은 사람을 억지로 살려가면서 지금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3D 자립경제가 아니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돈 많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니에요. 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들이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했다 하더라도 또 기부도 해요. 그런 짓을 해요. 또 일부러 괜히 착한 척 하느라고. 그들은 결국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의 시대는 3D 자립경제가 아니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3D 자립경제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여 풍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십시오. 3D 자립경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구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 그 우주의 패턴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고형병지법, 고릉물향, 배구물력, 양배물종, 예절물공, 이병물식, 귀사물알, 위시필궐, 궁구물박, 차영병지법야. 전투하는 방법은, 싸우는 방법은 높은 언덕에 있는 적에게 가지 말아야 하며, 높은 언덕에 있는 싸워서 올라가지 말아야 하며, 또 언덕을 등지고 있는 적을 맞아요 싸우지 말고, 언덕을 등지고 있는 적, 또 거짓 도망치는 적을 쫓아가지 말고, 일부러
거짓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적을 쫓아가지 말고, 또 사기의 왕성한 부대를 공격하지 말 것이며, 또 미끼를 던지는 적부들 먹으려고 덤비지 말고, 또 귀국하는 부대는 가로막지 말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가로막지 말며, 또 적군을 포위할 때는 반드시 퇴로를 열어주고 도망갈 곳은 남겨주고선 하라 이래요. 또 궁지에 몰른 적은 최후까지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전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유가 똑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전투하는 방법은 높은 언덕에 있는 적에게 가지 말아야 하며, 왜냐면 높은 언덕에 있는 적은 자기가 불리하죠. 벌써 올라간다는 자체도 힘든 거고, 높은 데서 돌덩어리랑 큰 덩어리 떨어뜨리면 자기가 맞아야 되니까 불리하다는 이런 뜻이고, 또 언덕을 등지고 있는 적은 뒤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편은. 나는 자의식으로 싸우는데 상대편은 영혼으로 싸운다. 그럼 영원히 이기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높은 언덕에 있는 적은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큰 바위를 굴릴 수도 있고, 또 올라가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적은 안 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 싸우는 게 현명한 거예요. 꼭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긴다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기에 이기는 거예요. 또 언덕을 등지고 있는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갈 뒤가 없기 때문에 무섭게 덤비는 것입니다. 영혼이 덤비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에서는 살기 위해 영혼이 싸웁니다. 자의식으로 싸우는 군대는 약하고 영혼으로 무장한 군대는 강합니다. 그래서 등 뒤에 도망갈 곳이 없는 사람은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거짓으로 후퇴하는 척하는 군대는 따라가지 말아야 하며, 왜냐면 거짓으로 후퇴하는 척하고 있는 군대는 따라가면 어딘가에 가서 자기가 함정에 몰리는 거거든요. 따라가지 말아야 하며, 또 사기에 충년한 적도 피해야 합니다. 그걸 또 네가 더 강한가 내가 더 강한가 해보자, 우리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저쪽 힘 빠져요. 사기는 곧 강한 영혼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끼를 던지는 적 또한 영혼이 하는 수단이니 말려가지 말고, 또 집으로 가는 군대 또한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군대는 따라가지 말고, 또 적군을 포위할 때는 반드시 도망갈 길을 열어두고, 또 궁지에 몰리면 발악하듯 영혼이 대드니까 이 또한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궁지에 몰리면 대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판사판이에요. 나 죽고 너 죽고예요. 그런 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건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싸워서 이기는 올머리 전술입니다. 올머리. 올머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근데 갈머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고 자기 깐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하는데 가면 개판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주로 하는 게 갈머리입니다. 그런 걸 안 해봤어요. 데모 하나만 잘해요. 데모. 지금 우리 그 외의 사람들은 데모를 못해서 지금 데모를 못하고 있어요. 밤다 태극기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뭐야 놀라다니는 것처럼 빨간 그 국기나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 밤낮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치하는 사람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면은 무엇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올바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승리보다 먼저 자신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평화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꼭 상대편한테 이기자, 힘 대 힘을 논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고 내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것이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북이 스스로 붕괴됩니다. 이북은 지금 이 마당에서 우리가 지금 잘해야 됩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든든하게 가진 것도 있고 또 흡수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괜히 자꾸 저쪽으로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